자, 구글 알파벳의 CEO 순다르 피차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. 자, 12,000명은 나가주셔야겠습니다.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. 네, 드디어 구글까지 감원에 돌입했어요. 지금 현재 빅테크 감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 아마존 18,000명, 구글 12,000명,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10,000명, 애플은 감원을 하지 않았습니다. 요 감원 소식 덕분인지 장이 좋아서인지 알파벳은 오늘 5%나 튀어올랐어요. 오늘 빅테크들이 전반적으로 폭등을 주도를 했습니다.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6%, 구글 5%, 테슬라 5%, 테슬라가 쭉쭉 올라가야 될 텐데 화상 가니까. 어제 실적 발표 때 구독자 대폭 증가를 발표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8%. 게다가 비트코인 역시 저점인 16,000선에서 현재 22,500까지 진짜 엄청난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좀 불안한데요? 자본주의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. 상상력이 지나쳐. 네, 경기가 안 좋으면 가장 빨리 줄이는 게 뭘까요? 네, 바로 마케팅 비용입니다. 그 다음 줄이는 게 바로 인건비예요. 사실 경기 침체가 와도 빅테크들은 돈 엄청 벌어 제낍니다. 아까 전에 구글 12,000명 해고한다 했죠? 그런데 전분기에 신규 채용만 12,000건이었어요.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 빅테크가 고용을 너무 많이 늘린 게 또 문제였습니다. 이 재정에는 살짝 무리가 된 거죠. 반면에 애플 같은 경우는 인원을 크게 늘리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감원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. 어쨌건 이 빅테크 감원 소식에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모양새입니다. 기업의 지출이 줄고 이익이 올라갈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. 당연히 구글 인플로이들의 연봉은 꽤나 셉니다. 지금 보시면 L3, APM1 이게 대졸 신입이거든요. 대졸 신입 기준으로 하나 약 2억 원 정도. 와, 이거 엄청나죠? 평균 연봉, 샐러리에 스탁 옵션 합쳐서 거의 한 4억, 5억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제 인건비가 사실 부담스러울 만하죠. 구글, 저는 구글에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내피셜이지만 좀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에 조금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치열하게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조직 문화가 좀 남아있다고 해요. 20%의 인재가 80%의 일을 한다라는 내부적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실제로 CEO인 순다르 피차이 역시 인사에 있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20% 이상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. 혹시 구글 직원 있으시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. 그런 구글이 얼마나 비용 절감을 하려고 하는지 이번에는 성과급까지 나눠서 지급한다고 합니다. 원래 1월에 전액을 지급했었는데 이번에는 80%를 지급하고 그 다음 분기에 남은 20%를 지급한다고 해요. 이 정도로 코스트와 리스크를 분산하는 데 진심인 회사입니다. 아니 근데 여러분,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셔야 돼요. 아니 빅테크는 계속 감원을 하는데 왜 자꾸 고용이 좋다는 거야? 네, 고용이 좋은 게 맞습니다. 지금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없어서 문제래요. 지금 빅테크에서 잘린 직원들을 빠르게 스타트업이 흡수하든지 다른 대기업에서 데리고 간답니다.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해고 이후 1개월 혹은 1개월에서 3개월 만에 80%나 되는 사람이 재취업을 했다고 하니까요. 아직도 고용시장은 강합니다. 이 고용이 좀 둔화가 돼야 그래도 재정 여건이 좋아질 텐데 말이에요. 걱정입니다. 네, 4분기 기업 실적 시즌 간단한 리뷰하겠습니다. 팩트셋에 따르면 현재 S&P 기업 중 11% 55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그중 67%는 예상치를 상회했어요. 오, 야 잘한 거 아니야? 아닙니다. 이게 지난 5년 평균이 77%였는데 가이던스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영 안 나왔다는 말이죠. 물론 아직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. 그리고 실적 발표한 기업은 보통 추정치보다 3.3% 정도 EPS가 더 잘 나왔습니다. 근데 이것도 5년 평균 8.6% EPS가 잘 나온 거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결과예요. 매출도 추정치를 크게 뛰어넘진 못했고요. 어떻게 생각하면 그린라이트긴 해요. 어찌됐든 예상했던 것보다는 잘 나와요. 그러니까 가이던스보다는 높지만 월가의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보수적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기업, 이 어닝 쇼크를 내는 기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이번 실적 시즌은 솔직히 약간 실망스럽다. 물론 쇼크가 줄줄이 나면서 최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요. 기업 실적이 떨어지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?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?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입니다. EPS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주가는 오를 때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. 저도 좀 의외였는데 EPS가 떨어졌을 때 0부터 마이너스 10% 사이에 있을 때 생각보다 주가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. 거의 40%까지 오른 적도 있었어요. 참 주식이라는 게 어려워요. 이게 바로 선반영이죠. 선반영. 네, 낚일 준비됐습니다. 다음 주는 화요일 마이크로소프트, 수요일 테슬라 등 중요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. 구독,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제법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최근 골드만삭스에서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 또 고맙게도
결과를 리포트로 만들어 주었더라고요. 설문조사 항목은 많았는데 눈여겨봐야 할 시사점이 딱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올해 말 근원 PCE 물가 같은 경우 대부분이 3에서 4%까지 내려온다는 게 컨센서스였습니다. 대충 중간값으로 칠 때 3점 초반대까지 내려오지 않을까. 월가의 전망과 상당히 유사하죠. 그리고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도 코어 PCE랑 동일하게 올해 말이면 아마 3점대 초반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되살아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건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. 뭐 확실하진 않고요. 다음 또 봤던 게 글로벌 시장 수익률에 대한 전망이에요. 46%가 한 자릿수 대 수익률, 23%가 두 자릿수 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작년에는 65%가 한 자릿수 대 수익률, 12%가 두 자릿수 대 수익률이었던 거에 비하면 센티멘트, 그러니까 투자 심리의 개선이 있었다는 말이겠죠. 물론 잘 생각해 보시면 2022년도 한 자릿수, 두 자릿수 대 수익률 나왔나요? 네,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나왔잖아요. 작년 글로벌 주식시장 개망했습니다. 뭐 얘네가 뭐 잘 맞춘다 못 맞춘다 이거를 우리가 얻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문장이에요. 네,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. 왜? CPI가 꺾였기 때문이다. 결국 이런 투자 심리 개선이 최근에 있었던 위험자산 랠리에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요 설문조사도 있었어요. 2023년 어디 주식시장이 가장 기대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아시아를 제외한 재팬, 이게 압도적으로 비중이 늘었죠. 2023년에는 거의 50%가 넘는 사람들이 여기를 베스트 퍼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, 뭐 K 국장일 수도 있지만 아마 중국 시장을 말하는 거겠죠? 이일 아침은 이 중국 시장의 전망과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월텍남 채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